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어쩌면 알트코인들이 더 큰 하락세를 추가로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흉흉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전환기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손실 상태인 주소수가 2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410만 개 넘는 이더리움 주소가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피터 시프의 경우에는 급기야 $1,000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곧 테슬라 제품을 도치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멘트가 나와주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경우에 $0.09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시가 됐는데, 도치코인은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 머스크와 함께하게 될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에이다와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 단기적인 시세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곧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면서 투기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유동성이 더욱 줄어서 가격이 더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건데, 나름의 근거가 제시돼 있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중심에 놓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팔고 포기하고 떠날 때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분석가들이 나름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알트코인들 시세 전망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주변 소식들 함께 짚어보면서 지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장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 빠르게 커지는 이 손실을 경험하시면서 공포에 질리기 딱 좋은 환경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 분석과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큰 흐름도 함께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한 주 동안 10% 넘는 폭락을 경험하면서 진작에 $1,800를 반납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히 증가한 부분도 변수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커진 만큼 이더리움의 지배력은 크게 빠졌는데 현재 18%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 비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빠지고 가격도 함께 빠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동반으로 빠지고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슨 피치노는 시장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몰리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50에서 70% 수준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실 상태의 이더리움 주소수가 최근 2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이더리움의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4,891와 비교했을 때 절반 넘게 시세가 크게 빠진 건데, 이로 인해서 3,410만 개 넘는 이더리움 주소가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 추세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곰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세력은 $1,700 아래를 노리고 있는데, 지지선 부근에서 황소 세력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다. 만약 곰세력이 더 주도적으로 나설 경우에 $1,300까지도 폭락할 수가 있다. 반대로 황소 세력이 $1,700 지지선 방어에 성공할 경우에 $2,159를 향해 상승세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에 며칠 동안 $2,159와 $1,700 사이에서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표적인 금몽호론자이면서 동시에 암호화폐 비판론자로 꼽히는 피터 쉬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1,000 폭락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헤드앤숄더 패턴과 더블탑 패턴을 확인했다라면서 $1,000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8,000 폭락을 주장할 정도로 대표적인 반암호화폐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도치파더 일론 머스크가 다시금 입을 좀 털어주면서 하루 사이에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제품은 물론 스페이스X 제품도 도치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도치 시세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도치코인으로 테슬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조만간 스페이스X 제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후 도치코인은 순간적으로 10%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0.09달러 근처에 접근했지만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줄이면서 현재 0.082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하루 사이에 5% 넘는 시세 상승을 확인했으니까 나름 도치파더가 한 몫을 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치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0.08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면 0.06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황소 세력이 다시 방어에 성공할 경우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09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이후에 저항 돌파를 한 뒤에 종가 마감을 하면 곰 세력은 주도권 자체를 잃게 되고 이후에 도치코인은 0.1달러의 심리적 수준까지 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머스크 충격으로 인해서 황소 세력에 힘이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워싱턴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었나 봅니다. 그는 미국 의원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법안 초안, 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일주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협회 등 여러 조직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입법부와 정책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법안 초안이 공개가 되면 문구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멘트까지 날려줬습니다. 그는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얹었는데 호스킨스는 컨센서스 2022 행사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모두가 돈을 잃게 될 수 있다. 최근 루나 사태가 이걸 증명했다. 루나 사태를 통해서 블록체인 개발에는 느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내 생각이 옳았다라는 게 드러났다. 우리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아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을 측정하는 롱 아크 게임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상 그렇지만 호스킨슨의 이 잡벅 성향의 멘트는 거북하게 느껴질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마지막 멘트, 이 스트레스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 멘트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에이다의 시세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현재 0.45달러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에이다 황소 세력은 0.46달러에서 작은 지지를 방어하고 있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0.4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이동평균과 과매도 영역 근처의 RSI는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곰 세력이 0.4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면 매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에 0.33달러까지 폭락도 가능하다. 반면 현재 수준이나 지지선에서 반등하면 더 낮은 수준에서 강력한 매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황소 세력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56달러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0.61달러 이후에 0.74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현재 41달러 수준까지 후퇴한 상황인데 중요한 지지선인 37.37달러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가격이 37.37달러에서 반등할 경우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55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이 위로 뚫어낼 경우에 75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는 상태로 진단이 됐습니다. 반면 곰 세력이 37.37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면 하락세가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하락폭은 32달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리플 XRP 역시 0.4달러를 반납한 채 0.38달러 부근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은 0.38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5월 12일 장중 최저 수준인 0.33달러까지도 후퇴할 수가 있다. 곰 세력은 하락세가 재개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지지선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반면 황소 세력이 가격을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 올리면 XRP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4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이 다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황소 세력이 이 장벽을 극복하면 0.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그만큼 알트코인들은 더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펀드스트랫은 조만간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투기적인 알트코인의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펀드스트랫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 쇼 파렐은 5월 30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유동성이 더 줄어서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비트코인 시장 레버리지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과 2021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암호화폐 거래량은 각각 43%, 35% 감소한 적이 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위험자산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트코인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불안감도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투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의 상황을 견뎌낼 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 분석가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응하거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기 분석가로 꼽히는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나는 오늘 비트코인을 조금 더 매수했다. 봄 세력을 저주하는 대신에 지금 좀 더 담아둬라. 이렇게 트윗을 날려줬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에 나서기 적절한 시기이고, 그래서 직접 행동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브 더 웨이브의 경우에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년 전 가격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두 번째 고점 이전 상황인 것이다. 첫 번째 조정이 시장에서 활력을 빼앗아간 곳에서 올해 꽤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불안과 호황, 그리고 완전한 되돌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보면 지난해 이맘때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림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전고점 부근이나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데,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참 무척 궁금한 부분입니다. 크립토 마켓 사이클의 심리학, 이런 제목이 담긴 이미지도 꽤 많은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신뢰가 없고, 조금 오르면 희망이 생기고, 이후에는 긍정적인 기대감, 그러다가 믿음, 이후에는 스릴, 그리고 고점에서 극강의 환희,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다시 가격이 빠지면 혼란스럽다가 현실을 거부하다 패닉셀을 하며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급기야 침체에 빠진다. 가격의 흐름에 따른 심리 상태를 표시해둔 게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극강의 기쁨, 유포리아를 느낄 때는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이고, 공포와 침체의 감정을 느낄 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결국 이 차트를 만든 사람은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라크 데이비스의 발언과 똑같은 말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저도 계속 크립토 정보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해서 추가 영상 제작이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살펴보면 또 필요한 정보들, 분석들, 조언들 이런 것들이 또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6월 연준의 FOMC 회의 때까지는 그냥저냥 어렵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모습인데, 이럴 때 너무 차트에 집착하지 마시고 5월이 주는 이 찬란한 계절의 기쁨,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주시는 것도 지금의 장을 대처하는 좋은 방식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